다음에 5, 6 같이 한번 볼게요. 5번 문장, 5번 지문. 학교에서 기술도구 이용에 대한 통제를 주시고요. 학교에서 기술도구 이용에 대한 통제. 자, 이 글의 주제를 위에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 글의 주제는 뭐냐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길찾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길찾기. 자, 여기서 말하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게 뭐냐면 정보 해독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보 해독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터넷상에서 정보 해독력의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이제 교육을 할 건데 그 방향성에 관한 글이에요. 왜냐면 인터넷에는 여러분 항상 옳고 바른 정보만 이제 들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여러 사람들에게 있다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아래에 글의 전개도를 보시면 자, 도입 부분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핵심 주제는 뭐냐면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핵심 주제가 뭐냐면 뭐 디지털 시민권십, 리더십, 빅데이터, 인터넷 안전, 개인정보 보호 등등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입이에요. 자, 그러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우려점이 쭉 나옵니다. 교사들은 기술의 양과 사용 방안에 대해서, 행정가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장 선생님 같은 분들, 교육청에 있는 사람들은 네트워크의 사용 범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모들은 인터넷에서의 자녀를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은 이 기술 사용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제한을 둔다는 점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쭉 입장 차이로 나오고요. 마지막의 결론은 교사가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바른 그 관점을 제시해 줘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자. 자, 디지털 시민권십, 디지털 리더십, 빅데이터와 인터넷 안전과 프라이버시 모두 다, 자, 주어 표시 이렇게 가로로 해볼게요. 자, 이런 것들은 are high on the list of discussions for media literacy educators. 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자들의 논의의 목록 위에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글은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거고요.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디지털 시민권십, 디지털 리더십, 빅데이터, 인터넷 안전, 그 다음에 사생활 보호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야. 됐어? 자, 그리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 선생님들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되냐면 by the amount of technology, 기술의 양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이 기술은 that students are exposed to, 학생들이 노출되어지는 기술의 양인 거죠. 정기적으로. 그죠? 자, 그리고 뭐 하냐면 are debating, and 뒤에 are debating이 2번, 1번이 are concerned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냐면 어떻게 이러한 기술적 도구들을 교실에서 다룰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는 중이래. 자, 두 번째, 학교 행정가들은 끊임없이 뭐에 대해서 걱정을 하냐면 얼마나 많은 자유를 그들이 선생님들에게 줘야 하는지, 뭐에 관해서? 이러한 플랫폼에 관해서. 자, 뿐만 아니라 the questions, 질문들, 뭐에 관련된 involved in allowing students to use network service for personal or educational use. 그러니까 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이 있냐면 자, 뭐와 관련됐다고 얘기하냐면 allowing students, 학생들에게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을 허용해 주는 것과 관련된 문제들. 자, 무엇으로? 그들의 개인적이든 교육적인 사유이든 간에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는 것과 관련된 문제들과 얼마나 많은 자유를 선생님들에게 줘야 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이 있대요. 자, 계속 나열됩니다. 부모들은 뭐에 대한 걱정이 있냐면 how their children, 그들의 아이들이 어떻게 인터넷에 노출이 될 건지도 걱정이 돼요. exploited는 이용되다죠.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인터넷에서 이용되어지는지에 대한 걱정도 있어요. 자, 학생들은 뭘 알고 싶어 하냐? 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구가 끊임없이 감시되어지는지, 그 다음에 taken away from them, 그들에게 빼앗겨지는지, 그들에게서 가져가지는지.
자, 여기서 말하는 them은 학생들이죠. 그죠? student. 그리고 또는 limited in school, 학교에서 제한되어지는지. 다시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도가 왜 끊임없이 monitored, 감시되어지고 빼앗겨지고 제한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자, 그 다음 문장에 they 동그라미 쳐볼까? 이때 they는 누굴 받는 거야? 학생들, student. 그러면 이 they를 근거로 해서 이거 삽입으로 넣어주자. 자, 그들은 질문합니다. 왜 교육이 is not keeping up with their technology preferences. 그들 자신의 기술적 선호를 따라잡지 못하는지. 그리고 왜 선생님들과 행정가들은 가능성을 봐주지 않는지. 자, 무엇에 대한 가능성이냐면 그들이 이 기술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방식에 대한 가능성을 왜 봐주지 않는지 그런 것이 궁금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제 기술이 제한되는 건 기술의 선호를 왜 교육이 쫓아오지 못하는지, 그 다음에 기술로 인해서 자신들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거를 왜 가능성을 봐주지 않는지, 이런 제한적인 측면에서의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they도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student예요. student. 학생들. 자, 여기까지는 정보가 하나로 쭉 모아지지가 않아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쭉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자, 이러한 우려들은 lead back to classroom educators, 교실의 교육자들에게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에게로 다시 돌아가죠. 자, 이 교실의 교육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후 이하가 설명합니다. 반드시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야만 해요. 자, 동시에 at the same time 뭐 해야 되냐면 bringing some perspective to these conversations, 이러한 대화들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갖고 와야 돼? 어떤 관점을 제시해 줘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조율해 줘야 하는 사람은 사실 선생님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제 어디다가 우리가 붉은색으로 밑줄을 칠 거냐면 형광펜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글은 우선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 미디어 리터러시 밑줄 치시고요. 자, 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쭉 나오고요. 마지막 문장에 결국에는 누가 중요한 거냐면 선생님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것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어떤 관점을 제시해야 된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관점을 제시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장 넘어가서 우리 문법 체크 한번 해볼까? 자, 우선 2번 문장에 are concerned 나와 있지더라. ed 동그라미. 자, 선생님이 ed가 나오면 감정 뭐라 했지? 감정? 느낌. 그치? 그래서 우려를 느끼는 거니까 지금 concerned라는 과거 분사가 여기 사용되어진 거야.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대시하는 역할 한번 맞춰봐. 대시하는 역할 뭐게? 그렇지. 어디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to 뒤에. 그렇지. to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맞아? 자, 그러면 이 to가 지금 중요한데 이 to를 앞으로 데리고 올 수 있어. to 이렇게. 그럼 to that은 돼? 안 돼 얘들아? to that. 전치사 뒤에 that 쓰는 거 안 되는 거야. 다시 뭐 뒤에 that 쓰는 거 안 된다고? 전치사 뒤에. 그러면 to 대신에 써야 되는 거 누구야? which지. 이거는 되는 거야. 자, 다시 전치사 뒤에 뭐는 안 된다고 얘들아? 전치사 뒤에 that은 안 돼. 접속사 that이든 관계대명사 that이든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and 뒤에 are debating 2번. 1번 누구라 그랬지 얘들아? are concerned. 그렇지. 자, 그 다음 3번에 how much 위에다 써봐. how many. 자, how many가 안 되는 이유 한번 얘기해 볼까 얘들아?
how many, many와 much의 차이점에 기준을 두면 돼. many는 뒤에 무슨 명사가 와야 돼? 셀 수 있는 명사가 와야 돼. how many people이야, how much people이야? how many people, 사람은 셀 수 있으니까. 그런데 freedom, 이런 추상 명사는 셀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셀 수 없는 명사여서 여기 much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똑같아, 의미는 똑같은데 뒤에 오는 명사의 종류가 다른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밑에 문장의 to 부정사는 왜 나왔을까?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그치?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자, 4번 문장에 be exploited 무슨 태야? 수동태. 자, 의미상의 주어 누구지? 주어가 누구지? 주어. 수동태 이 동사의 주어. 아이들은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용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수동태가 와줘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5번 문장에 are constantly being monitored 했을 때 monitored 1번, taken away 2번, or limited 3번에서 과거분사 3개 병렬 구조 나와 있어. 됐어, 얘들아? 그런데 그렇게 병렬을 맞추기 전에 먼저 동사의 형태를 봐줘야 돼. be, being, pp. 자, 이거 무슨 태야, 얘들아? 태. 수동태지. 비동사랑 pp가 같이 있으니까. 근데 보면 가운데 ing도 있지? 그래서 이거 진행형 수동태야. 자, 그 다음 7번으로 내려갈게. 콤마 다음에 후. 자, 콤마 다음에 우선 올 수 없는 관계사가 2개가 있어. 누굴까? that. 그 다음에 what. 얘네 둘 다는 안 돼. 원래는 who랑 that이랑 바꿔 쓸 수 있잖아. 근데 콤마가 찍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여기 위치도 안 되지. 왜냐면은 이제 educator가 지금 선행사니까 사람이 선행사일 때는 위치가 될 수 없지. 그래서 이 자리는 위치도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7번 갈게, 얘들아. while은 품사가 뭐야? 품사, while. 전치사야? 진심이야? 그럼 during은 뭐야? while은 품사가 뭐야? 접속사지. 다시 while은 품사가 뭐라고? 접속사야. 자, 그런데 접속사 뒤에 ing가 나왔네. 그럼 이거 무슨 구문? 분사 구문이야. 자, 누가 어떠한 관점을 이러한 대화 속으로 가져오는 거야? 선생님들. 맞아? 지금 이 분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classroom educators야. 그럼 선생님들은 관점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능동의 ing가 여기 쓰이는 게 맞지? 요 자리에 brought 같은 과거분사 갖고 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17강의 6번 질문으로 가자. 자, 17강의 6번 creativity라는 단어의 발달사. creativity라는 단어의 발달사. 자, 쭉 아래로 내려오세요. 자, 우선 도입에는 creativity의 어원을 얘기해줘요. 라틴어 creare라는 생산하다에서 유래가 되었대. 초기 개념과 변화를 나타내 줄 건데, 초기에는 인간의 창작과 관련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래서 신의 자연 생성 능력에 대해서만 create를 쓸 수 있고, 인간의 창작을 의미하는 거는 artist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다고 했거든. 근데 이게 점차 변화해요. 그래서 13세기에는 was created 수동태로 사용이 되고, 13세기 때는 was created로 사용이 됐다는 건 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밖에 쓸 수 없었다는 거야. 자, 15세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현재 시제와 현재 분사로 사용이 되어지면서
르네상스 시대에는 도전이 되면서 계몽주의 시대에 완전히 대체가 되어졌다. 15세기 때부터 슬슬 현재 시제, 현재 군사로 개념이 등장하다가 르네상스 시대에 도전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어떤 시대에 완전히 교체됐다고 얘들아? 계몽주의 시대에 완전하게 대체가 되었다. 여기 내용일치 조심하세요. 언제 어떻게 했는지. 내용일치. 됐어?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 보세요. 자, 첫 번째 줄. 자, 훌륭한 예시. 왜 역사가 중요한지, 특히 오래된 역사가 왜 중요한지는 제시되어집니다. 자, taking a close look at, 무엇을 살펴봄으로써? 창의성이라는 단어 자체를 살펴봄으로써요. 자,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단어를 보면 역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대. 자, 그 용어의 etymological roots, 어원적인 뿌리는 take us back to,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라틴어 동사로 데려가는데 이 라틴어 크레아르예요. 그죠? 자, 이 크레아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콤마 뒤에 which 나와 있죠? 이것은 bringing something forth, 무언가를 bring forth, 생산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making or producing something, 뭔가를 만들거나 생산한다는 의미였어요. 자, 여기까지는 어원. However, 그러나 this notion, 이러한 개념, 이 만들어낸다라는 단어의 이 개념은 was not applied to, 누구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냐면 몇 세기 동안, 몇 세기라는 건 아니라 1세기가 100년이지 몇백 년 동안 이런 뜻이야. 몇백 년 동안 인간의 창의성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문장에 instead 세모 쳐봐. 선생님이 instead 이런 표현은 앞에 뭐가 같이 나와 있다 그랬어? 부정문. 그래서 앞에 not 있죠? 그래서 instead 나왔으니까 이거 삽입. 자, 대신에 인간에게 적용이 되지 않고 이 창조라는 아이디어는 무엇과 관련이 있었냐면 신과 관련이 있었고 자연의 발생적인 힘과 관련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힘이랑은 관련이 없어. 다 신이 만들었거나 자연 발생적인 힘과 관련이 있거나 했다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자, 그럼 이제 인간이 뭔가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는 뭘 표현해야 되냐? different terms, 다양한 용어들, 다른 용어들, arts와 artist와 같은 용어들. 자, 이것들은 similar to today's notion of art, 오늘날의 예술의 개념과 비슷한데요. 이것은, 이런 용어들은 were applied to, 무엇에 적용되었었냐면 인간의 인간적 형태, 무엇에 forms of부터 of making, 무언가를 만드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든 예술적으로든 뭔가를 만드는 인간적 형태에 적용이 되는 것은 arts와 artist였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자, 그러면 5번 문장 삽입 넣어줘. instead는 정확하게 지시적인 단서가 있죠. instead라는 단서가 있지만 5번 문장은 내용상의 단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4번과 5번의 내용상의 응집성을 보세요. 4번은 뭐라 했냐면 신 또는 자연 발생적인 힘일 때 creation. 그 뒤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 인간이 만들 때는 arts, artists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as such 네모 박스. as such 뭐라고 해석해야 돼? 그러므로야. 뭐라고? 그러므로. 결론 내려주지.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the earliest 13th century, 13세기에는 create라는 이 단어의 사용이 were in the passive past participle, 뭐로 사용이 됐냐면 수동 과거 분사 구문으로 사용이 됐다는 거야. 수동태로 사용이 되어졌다는 거지, 그치? 수동태 과거 분사로 사용이 됐어. 괄호 안에 was created 나와 있죠. 자, 이것은 15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 15세기라는 시간 개념이 나와 있지, 그치? 자, 15세기는 시간이야. 이때 사이에 부사가 나오면, 시간과 같은 부사가 나오면 강조 구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강조 구문. 자, 그래서 15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the present tense, 그러니까 현재 시제,
to create라든지 present participle 현재 분사라든지가 began to be used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자, 여기도 삽입. 그러니까 그전에는 수동태 과거 분사로만 사용이 되었었는데 15세기부터 이제 현재 분사, 현재 시제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자, thus 그러므로 400 of years 수백 년간 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창의성은 신성과 관련이 있었어요. 신과 관련이 있었으니까 뭐가 아니라 as opposed to the human 인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자, 이런 개념은 처음에 르네상스 때 도전을 받아 왜 우리는 그 단어를 못 써요? 말하면서 도전을 받았다가 15세기에 그러니까 르네상스에서 도전을 받았다가 계몽주의 시기에 more or less는 거의 란 뜻이야. 거의 완전히 대체가 되어졌다는 거지. 자, 그럼 붉은 색깔 형광펜 들어봐. 자, 우선 첫 번째 문장에 우리가 이제 뭐에 대한 글을 보고 있는 거냐면 창의성에 대한 단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3번 문장에 이 단어는, 이 개념은 인간의 창의성에는 적용이 안 돼요. 자, 대신에 신과 자연 발생적인 것에 관련이 있죠. 자, 결론 부분으로 내려가세요. 8번에. 그래서 수백 년간 창의성이란 단어는 신성과 관련이 있었고 인간과는 관련이 없다가 르네상스 때 도전을 받아 계몽주의 시대에 완전히 교체가 되어졌다. 여기까지 됐어? 자, 문법 체크하자. 자, 1번에 is offered 동사 표시. 주어 누구야, 얘들아? 주어. A great example. 자, 훌륭한 예시가 제공되어진 거니까 여기 수동태 나올 수 있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콤마 다음에 위치 나왔어, 얘들아. 여기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선행사는 the Latin verb creare, 얘가 선행사예요. 자, 그 다음에 쌤이 bringing에 왜 밑줄 쳐놨을까? 앞에 동사 확인해. 뭐 때문이야? mean. 자, mean은 선생님이 뒤에 뭐를 목적으로 취한다 그랬어? ing랑 왜 대답 안 해, 얘들아? mean은 뒤에 목적으로 뭘 취한다 그랬어? ing랑 투부정사 둘 다 된다고 했잖아. ing가 왔을 때는 뜻이 뭐라 그랬어? 의미하다. 얼른 쓰세요. 의미하다. 자, 얘는 무엇을 의미하다란 뜻이고 투부정사가 나오면 의도하다란 뜻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mean 다음에 bringing, making, producing 이렇게 지금 병렬 구조인 거야. 자, 3번. This notion 뒤에 was not applied to. 무슨 태야? 수동태. applied는 뒤에 to 전치사 같이 나와야 되고 4번에 be associated with도 무슨 태야? 수동태. associate는 뒤에 전치사 with랑 같이 나와야 되고 다시 내려와서 were applied to 수동태지. 주어가 누구야? 주어. different terms가 되겠죠? 자, 내려와서 7번에 이때 동그라미. 자, 가운데 시간 나왔어. 15세기. 시간은 선생님 부사라고 했지. 그래서 이때 이 뜻은 뭐라고? 강조 구문. 자, 8번에 was associated with 수동태. 그 다음에 9번에 was first challenged도 수동태. 자, challenged의 1번, and 뒤에 replaced의 2번 번호 하시면 돼요.
됐나요? 네, 자 18강의 1번 지문으로 넘어갑시다. 17강의 5번 했지 우리? 18강의 1번 가면 되죠? 네, 18강의 1번. 자, 18강의 1번. 기술 발달이 노동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밑줄. 기술 발달이 노동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자, 밑으로 내려와서 여러분, 이 글은 뭐에 관한 내용이냐면, 기술 발달이 노동자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해요. 긍정적인 거 얘기해요? 부정적인 거 얘기해요? 둘 다 얘기해요. 알겠죠? 긍정적인 것도 얘기하고 부정적인 것도 얘기해. 자, 첫 번째. 자, 우선은 이제 노동 환경이 악화되어질 때가 언제냐면 노동자를 대체하는 기술이 나타났을 때, 느린 생산성의 성장이 있을 때, 그럴 때 노동 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AI가 고도화로 발달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라고 봐요. 왜냐면 이것은 경제 성장과 수요의 증가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AI가 인력을 대체하는 기술이다. 그러면 이제 생산성 성장을 임금의 성장이 따라가지 못해요. 생산은 막 잘 됐는데 임금은 그만큼 오르질 않아. 그렇게 되면서 일부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감소하게 된다는 단점을 말해주죠. 그래서 이 글은 긍정적인 영향력과 부정적인 영향력 모두를 다 이야기하는 거다. 됐어 얘들아? 그런데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다 얘기해줘서 만약에 제목 문제로 그냥 기술 발달이 노동자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 이렇게 나오면 그냥 걔가 답이 될 수 있잖아. 근데 주제나 또는 글쓴이의 주장, 요지를 펼치는 문제에서 이 기술 발달이 노동시장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 이래도 맞는 거야. 왜냐면 지금 내용의 발전과 결론 부분이 뭐로 끝났어? 노동시장의 부정적 영향으로 끝났잖아. 그러니까 그 부정성만 얘기해도 괜찮아. 단 만약에 기술 발달이 노동자에게 끼치는 긍정적 영향 이러면 그건 주제에서 틀렸지. 부정적인 것까지 다 다루지 못하니까. 이해됐어?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역사적으로 최악의 시기, 노동자에게 최악의 시기는 어떠한 시기냐면, 자, nose가 지금 앞에 있는 times 받아주죠. 받아주고자 하는 명사가 복수니까 복수 명사 nose를 쓴 거야. 여기에다가 됐으면 안 돼요. 자, 어떠한 시기냐면 characterized, 특징 지어지는 시기 by both worker replacing technological change. 자, both A and B야, 그지? 그래서 일꾼을 대체하는 기술적 변화와 그 다음에 느린 생산성 성장으로 특징 지어지는 시기가 노동자에게 최악의 시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 여기까지 됐어? 자, 만약에 기술이 turn out to be 뭐라는 것이 밝혀지냐면 as brilliant as지. 일부 우리들의 생각만큼 뛰어나다면, 기술이 뛰어나. 그러면 우리는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데런이라는 사람과 파스쿠얼이라는 사람이 지적한 것처럼 뛰어난 기술은 much preferable, 훨씬 선호가 되어지죠. 노동에 있어서요. to, 세모 쳐봐. prefer이라는 단어는 뒤에 전치사 to랑 세트로 같이 다니는데 이때 to의 특수한 의미가 있어. 뭐냐면 뭐뭐 보다야. 그래서 prefer 자체가 더 선호하다라는 비교급의 의미거든. 그래서 뒤에는 뭐뭐 보다라는 비교의 의미를 전치사 to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해줘. 단 보다라는 뜻 때문에 이 비교급 then을 쓰면 안 되나? 안 돼. prefer는 무조건 짝꿍이 to여야만 하는 거야.
됐어? 자, mediocre 무슨 뜻이었어 얘들아? 이거 mediocre 그저 그런 기술들보다. 됐어 얘들아? 여기서 once가 받는 건 앞에 있는 technologies를 받는 거야. 여기 앞에 technologies 있지. 그래서 그저 그런 기술들보다는 뛰어난 기술이 당연히 노동에 있어서 더 선호가 되어지죠. 그죠? 왜 선호가 되어지냐? 왜냐하면 그 기술들은 뛰어난 기술을 의미하죠. 이 뛰어난 기술들은 우리를 더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그것들은 더 많은 수요를 만들어요. 다른 상품들과 서비스에 대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많이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선호가 되어집니다. 됐어? 자, indeed 네모박스 실제로. 자, indeed는 infact랑 같은 건데 독해에서 indeed와 infact는 순접이야. 뭐라고? 순접. 그런데 강조의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뛰어난 기술이 인간에게 오히려 좋다. 그지? 수요를 창출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더 부유해지기 때문에 더 좋다. 이렇게 말했어. 그 내용에 대한 강조. 같은 방향의 순접의 강조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자, 돈이, 월급이 더 빠르게 성장했어.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자, 이때가 언제였냐면 컴퓨터가 prompted a brief productivity boom, 짧은 생산성 증가. 짧기는 했지만 짧은 생산성 증가를 촉진했어요. 언제보다 이전 그리고 그 이후보다 짧게 생산성 증가를 촉진했었던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임금이 확 뛰었단 말이야. 됐어 얘들아? 그러면 임금이 많아졌네. 생산성이 높아졌네.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수요가 증가했고 그래서 우리가 부유해졌다는 내용을 강조해서 말한 거지. 무슨 말인지 됐어? 같은 말인데 강조했다는 거야. 그래서 indeed 문장이 삽입으로 나올 수가 있겠지. 이거 원래 수특에서 요약문 쓰는 지문이었었거든. 18강 자체가 다 요약문이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삽입으로 나올 수가 있어. 자, 여기까지 괜찮지? 자, 내려와서 but 그러나 자,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내용이었는데 이제 but부터는 무슨 내용 나와? 부정적 얘기하기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while high productivity growth 이 높은 생산성의 성장은 느린 생산성 성장보다는 더 선호가 되어지겠지만 임금의 성장은 may fall behind that 뒤처질 수 있어요. 그것보다. 자, 생산성 성장에서의 그것보다 뒤처진다는 거야. 다시. 자, 이 임금의 성장은 생산성의 그것보다 뒤처진대. 생산성의 그것이 뭐야? 그렇지. 앞에 있는 growth를 받는 거야. 그래서 생산성에서의 성장보다 뒤처질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생산성은 엄청 올라갔어. 기술 때문에. 근데 임금이 그걸 따라가지 못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기술이 어떠한 종류라면 대체하는 종류라면 선생님이 이때 대체하는 종류라는 건 뭘 대체하는 걸 알았지? 노동자, 사람을 대체하는 종류라면 생산성은 확 뛰지만 임금이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부 노동자들은 자신의 수입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자신의 수입이 사라진다는 건 뭐 월급이 삭감되어지거나 일자리를 잃는다거나 다 내용이 되겠죠? 자, 심지어는 새로운 직업이 경제 어딘가에서 만들어질 때조차도요. 그러니까 이제 AI가 노동자를 대체한다고 해서 새로운 직종이 안 나타나는 건 아니야. 일자리는 창출이 되어질 수 있지만 내가 일하던 것에 AI가 들어왔네? 그럼 내 월급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야. 자, 이것이 최근에 일어난 일이고요. 이것이 또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언제? During the classic years of industrialization, 산업화의 고전적인 이 시간 동안, 그치? 산업화의 전형적인 시기 동안에도 일어났었던 일.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붉은 색깔만 펜 들어봐. 자, 우선 노동에서의 최악의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자, 밑줄 치세요. 어떤 시기래요?
노동자를 대체하는 기술적 변화가 있거나 느린 생산성 성장이 있거나 이러면 최악이에요. 근데 만약에 좋은 기술이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는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왜냐하면 이 좋은 기술들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자, 만약에 어떤 경우라면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종류의 것이라면 그러면 부정적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게 현대에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과거에도 일어났고. 됐어? 자, 한 장 넘겨볼게. 자, 우리 문법 체크합시다. 자, 이 글은 대명사가 진짜 많이 사용이 된 지문이거든. 첫 번째 문장에 does가 받고 있는 명사가 뭐라 했어, 선생님이? times, 그치? times가 지금 복수니까 does도 복수로 사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얘들아 characterized의 이디 동그라미 쳐봐. 과거 동사야, 과거 분사야? 분사야. 왜냐면 앞에 have been이란 동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characterized는 과거 분사. 특징 지어지는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2번에 as brilliant as 동그라미. 자, as 사이에는 형용사랑 부사가 둘 다 올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근데 지금 형용사가 왔지, 얘들아. 왜일까? 그치, 앞에 비동사가 있어서. as 사이에 뭐가 와야 되는지는 앞에 동사를 보는 거야. 뭘 보는 거라고 은진아? 비동사는 형용사를 보어로 취하는 동사니까 여기 brilliant가 오는 거고, 이 자리에 brilliantly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3번에 원즈 비금 표시. 이 원즈가 받는 것 또한 뭐라 그랬어? technologies. 단수 쓰면 안 돼. 난 produced ed 동그라미 치고. 자, 이 produced도 얘들아 과거 동사야, 과거 분사야? 과거 분사. 앞에 create, make 이런 동사 있으니까 과거 분사로 쓰이는 거지. 됐어, 얘들아?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4번에 when. 자, 이때 when은 앞에 1995년과 2000년 사이를 설명해주는 관계부사. 자, 5번으로 내려와. 세 번째 줄 C 끊어. 목적어 다음에 지금 뭐 나왔어? vanish. 동사 원형 나왔지? 자, 지각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뭐 나올 수 있어? 동사 원형이랑 또 하나. 동명사 아니고 현재 분사. 알겠지? So vanishing. 자, 그 다음 내려오세요. 자, what의 특징 얘기해 봅시다.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 그치? 그래서 what 나왔지? 그 다음에 has happened. 이거 태 한번 얘기해봐. 태. 능동태. 그렇지. 능동태. happen은 무슨 동사? 자동사여서 여기 능동태가 사용이 된 거야. 자, 뒤에도 마찬가지로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주어 없고 happened는 자동사, 그래서 능동태로 사용된다. 자, 우리 18강의 2번으로 넘어갈게요. 18강의 2번까지 하고 잠깐 쉴게. 자, 18강의 2번은 기회비용 증가의 원인에 대한 거예요. 자, 처음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요.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자원과 기술 전환의 어려움 때문이다. 밑줄. 자원과 기술 전환의 어려움 때문이다.
자, 여기서 자원과 기술 전환이 어렵다는 예시가 얘들아 누구로 나와? 목수들. 그지? 목수. 능숙한 목수. 이 능숙한 목수가 자, 무엇의 용도로 이제 투입이 되죠? 농사. 그죠? 식량을 생산하는 농부의 역할로 이제 가게 되어졌을 때 목수 일은 되게 잘하는데 이 농사 일은 잘해 못해? 못해. 그러니까 그게 전환이 어렵지. 그럴 때 기회비용이 증가한다는 거야. 됐어 얘들아?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싶으면 다른 상품에 더 적합한 자원을 활용하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상품의 생산 증가라는 건 A라고 해봅시다. 다른 상품을 B라고 해볼게요. 그럼 내가 A를 증가시키고 싶으면 B에서 일하던 사람을 데리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낮은 수준의 식량 생산은 낮은 수준일 때는 식량 생산이 그냥 낮은 수준이야. 그럴 때는 저숙련 목수를 그냥 데리고 와도 돼요. 일을 잘 못하는 목수를. 근데 내가 식량 생산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잘하고 있던 사람도 데리고 와요. 그죠? 그런데 이런 숙련된 노동자의 전환이 오히려 큰 기회비용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잘 못할 거니까. 그지? 그리고 목수일은 잘했는데 그럼 목수일은 잘했던 것이 이제 기회비용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자. 자, the basic reason, 기본적 이유 for the increasing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 증가의 기본적 원인은 is that some resources and skills, 어떤 자원과 기술이 cannot be easily adapted. 자, 뭐 하지 못하냐면 그들의 현재 사용에서 대안적 사용으로의 쉬운 조정이 되지 않을 때, adapted를 지금 적응하다란 뜻이 아니라 조정하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어떤 단어가 나올 수 있냐면 adjust, modify, 수정하다, 조절하다라는 단어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네가 현재 사용에서 다른 사용으로 쉽게 전환이 잘 되지 않을 때 기회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the more you, 더 비교급이죠. 너가 뭐 할수록 어떠한 상품을 생산하려 할수록 너는 더 어때야 되냐면 are forced to employ input, 자, 어떠한 input을 사용해 생산 요소를 사용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생산 요소를 이하가 설명해 줄 거야. 어떤 생산 요소냐면 상대적으로 다른 상품을 생산하는데 적합했던 생산 요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야. 네가 one good, 하나의 상품을 생산하고 싶어, A를. 그러면 너는 B에서 잘하고 있었던 생산 요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낮은 수준의 식품 생산에서는 additional increases, 추가적인 증가, 이 생산량에서의 추가적인 증가는 쉽게 얻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낮은 수준이었는데 조금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By switching relatively low-skilled carpenters. 자, 비교적 낮은 숙련된 목수를 전환시키면 되죠. 어디에서 어디로 전환시켜? 그러니까 집을 만드는 일에서 식품 생산으로 전환시키면 돼요. 자, 그러나 however, to get even more, 훨씬 더 많은 식품을 생산하고 싶다면 그러면 일꾼들 who are less니까 적합하지 않거나 잘 맞지 않아 식품 생산에. 왜? 그들은 이 집을 만드는 것을 더 잘 적응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숙련된 목수는 집 만드는 걸 잘하지 식품 생산에는 적합하지가 않은 일꾼인데 그들이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돼? 집 만드는 일에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야. 집 만드는 일에서 전환이 돼야 돼. 방출이 돼야 돼. 자, 무엇 하기 위해서? 식품 생산의 증가를 위해서요.
조금만 식품 생산을 늘리고 싶다. 그럼 일 못하는 목수를 데리고 오면 되는데 많이 늘리고 싶다. 그럼 일 잘하던 목수까지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어.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자, 능숙한 목수는 아마도 전문가일 거예요. 자, 집을 만드는데 전문가예요. 그러나 매우 형편없는 농부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훈련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단 말이야. 그 직업에 필요한 훈련과 기술이 없었다고요. 자, 그래서 이 숙련된 목수를 사용하는 농장에 사용하는 것은 result in 어떠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야. 다시 result in 무슨 뜻이라고 얘들아? 결과를 초래하다. 상대적으로 더 큰 기회비용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때보다 능숙하지 않은 목수를 농장에서 사용했을 때보다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회비용은 목수일에서의 기회비용이 지금 발생한 거죠. 그 일은 잘하고 있었잖아요. 맞아? 이해됐어? 자, 그 다음 문장. The production of additional units of food. 음식의 추가적 생산은 becomes increasingly costly. 점점 더 비싸질 거라는 거야.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점점 더 비싼다는 건 어떤 비용이 비싸다는 걸 알았어? 기회비용. 기회비용이 점점 더 비싸진다라는 의미라고요. 자, 모함에 따라 as 뭐뭐함에 따라 점점 저숙련 이 farmers 그러니까 저숙련된 농부들 여기서 말하는 저숙련된 농부란 good carpenters 훌륭한 목수였던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convert to farming 이 농사일로 전향함에 따라 기회비용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문법 체크하기 전에 붉은 색깔 형광펜 들어보세요. 자, 우선 하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 문장에서 끝났어요. 기회비용은 현재 사용에서 다른 사용으로 전환이 잘 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어디 볼 거냐면 우선은 낮은 생산 요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생산 요소에 적합한 생산 요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낮은 수준일 때는 저숙련 카펜터를 데리고 와도 된다고. 자, 4번 문장에 그러나 훨씬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싶다.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되냐면 식품 생산에는 맞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 그러니까 거주지 만드는 일은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 자,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초래가 되느냐? 6번 문장에 자, 어떤 결과를 초래해? 기회비용이 커지는 거지. 자, 7번에 똑같은 내용 나오지? 기회비용이 커지는 거지. 자, 넘어가서 문법 체크할게. 자, 1번 문장 가볼까? cannot be easily adapted 이렇게 나왔어. 무슨 태야 얘들아? 수동태. 전환되어지다. 그치? 조정되어지다. 수동태. 그 다음에 to employ가 나왔는데 여기서 to 부정사는 누구 때문이냐면 force 때문이야. 원래는 force 목적어 to 부정사였는데 지금 수동태로 바뀌게 되면서 be forced to 부정사가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두 번째 줄에 suitable 형용사 써볼까? 자, 여기 형용사 왜 나왔어 얘들아? 앞에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형용사 부어가 나온 거야. 자, 그 다음 be obtained 수동태 적으시고요. 주어는 additional increases죠? 맞아? 추가적인 증가가 얻어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to producing 왜 밑줄 쳐놨게? to가 전치사여서 from A to B의 to는 전치사야. from A to B의 to는 전치사야. 자, 그 다음에 4번에 appropriate 2번 1번은 누구야? well suited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 2개 온 거지? 맞아? 네. 자, 그 다음에 be released 수동태. 방출되어져야 한다. 자,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야, 얘들아? 주어. 워컬. workers지. 이 일꾼들이 방출되어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from shelter making to increase 별표 3개. 자, 여기서는 to 부정사가 나왔네, 얘들아. 맞아? 그렇다는 거는 앞에 봐봐. 앞에 from이 있어도 이거 from A to B 지문 아니라는 거야. 그 구조 아니야. 그래서 to 부정사는 뭐야? 뭐뭐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야. 자, 5번에 necessary 형용사 표시. 자, 누구 꾸며줘, 얘들아? training and skills. 명사를 꾸며주는 건 누가 하는 역할? 형용사. 그래서 여기 necessary고 necessarily 쓰면 안 돼.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then 동그라미 using 앞에 then greater 동그라미. 자, 지금 비교급이 사용이 되었는데 더 큰 기회비용을 초래한다는 거야. 뭐 하는 것보다 비교 대상이 숙련된 카펜터를 사용하는 것과 비숙련 카펜터를 사용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지. 비교급이. 그러면 비교 대상끼리도 병렬 구조야 돼. 비교 대상끼리 병렬 구조. 비교 대상끼리 병렬 구조. 한마디로 지금 A 자리의 시작이 뭐야, 얘들아? using. 그래서 B도 뭐가 된다는 거야? using. 그럼 만약에 여기에 to use를 썼어. 그러면 B도 뭐가 돼야 돼? to use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병렬 구조. 자, 그 다음 마지막 costly는 ly가 붙어있지만 이거 품사 뭐야? 형용사. 형용사 왜 나왔냐면 앞에 becomes라는 동사 때문에 형용사 보어가 나온 거야. 여기까지 됐어? 네. 자, 우리 10분만 쉴게.